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소방관 2,800여 명이 매달 1,190원씩 꼬박꼬박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을 왜 모으는 거죠? 이 화재로 집이 불타서 없어져서 이제 갈 곳이 없어진 분들을 위해서 새 집을 짓는데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소방관들이 네. 17만 모았어요. 이름이 강원 119 행복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본방에서 전해드릴 테지만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오프닝부터 아주 따뜻하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네. 700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세희님 시작 전부터 저를 그렇게 찾으시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민호 아나운서 나와라 오바를 외치시고 계셨어요. 계속. 나온 이후로도 계속 나오라고 하시는 우리 이세희님. 아리둥자님 감사합니다. 이 누난 저죠. 예.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네요. 진짜 누나 얘기도 듣고. 야, 진짜 감개무량하네요. 지금 700분. 아니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사태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이사나님이 제주도에 놀러 가셨대요. 부럽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들어와 주신 거예요? 아니 휴가 중에 이거를 보고 계신다고요? 야 역시. 네. 소피아님이 뉴스가 이리 기다려질 줄이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초반은 그 오프닝 멘트를 소통하는 재미라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소통하는 재미 진짜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예. 자, 그럼 오늘 목요일 고정 코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작부터 댓글창이 좀 너무 편파적이네요. 훈훈하네요. 네, 아니, 본인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뵙는 날이라고. 감사해요.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어깨가 많이 좀 넓어지셨어요. 요즘 이거 유행인 거 모르세요? 오바핏으로 이렇게. 이게 어깨가 아니라 옷이군요. 네, 옷이에요. 예, 제 예. 어깨겠어요, 이게. 잠깐 이번님께서 이선명 아나 사랑한다고 이선명. 못하겠죠? 성견지명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역시 꿈보다 행복. 요즘 감이 좋은 것 같아요, 국민 아나운서가. 6시 이분도 오셨어요. 내 사랑 이선영이라고. 아니, 불러드리고 싶은데 닉네임이 없네요. 네. 약간 자, 오늘도 손에 땀나게 찾아온 첫 번째 아이템은 무엇입니까? 네. 그 여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지금 여행 좋아하세요? 이사나님 너무 부러운데. 진짜요? 제주도 저도 진짜 가고 싶은데 예. 해외 여행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디 다녀보셨던 곳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딘가요? 저는 휴양지를 좋아해서 좀 베트남 다낭이 생각이 납니다. 다낭. 너무 좋아요. 약간 현지인 느낌도 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아니 좀 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쪽 미남 분들이. 예. 되게. 기분이 좋네요. 미남 분들이라고 잘 들어요. 그래도. 예. 네. 성준 기자는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저는 아이슬란드가 제일 오, 세게 제일 현지 느낌이 납니다. 아이슬란드. 진짜 가서 물가가 너무 비싸서 고생은 너무 했는데 자연이 너무 예뻐가지고 오로라 보셨어요? 오로라는 못 봤어요. 전 백야 있을 때 여름에 가가지고 오로라는 못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요즘도 옛날 사진 안 그래도 꺼내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이소영 아나운서 어디? 저는 요즘 난데없는 파리병이 와가지고 안 그래도 계속 파리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있더라고요. 내 띵띵띵에 파리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좀 뭐 사설 길었지만 여행 얘기를 왜 했냐면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가고 싶은 나라로 손에 꼽히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8월에 일본 관광청이 12개국에 6천여 명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네.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고 싶은 나라 몇일 것 같아요?
조시 때문에 가고 싶은 나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5위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5위 안에 들었는데 네. 저도 한 5, 6위 정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2위. 오, 뭔가 그러니까 박수 쳐야 될 것 두 같아요.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네. 뭔가 뿜뿜하게 되는 성적이었는데요. 네. 게다가 일본 관광청이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의문의 일패입니다. 네. 일본 관광. 생각보다 순위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뭐 BTS도 그렇고 요즘 K-방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좀 위상이 높아졌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 수도죠. 서울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안 그래도 그 유튜브에서 컨텐츠 봤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고 싶은 곳을 근데 의외로 저는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 생각했는데 네. 너무 옛날 사람 같은가 봐요. 뭐 가로수길이나 뭐 청담동, 코엑스몰 이런 데를 꼽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남구가 조사를 해봤더니 강남에 오는 외국인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코엑스. 또 뭐 봉은사 이런 거 안 보러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엑스를 많이 가고 또 청담동, 신사동, 가로수길 이런 순서로 많이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많이 친숙해진 강남이 이게 또 좀 논란이 되는 방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뭐냐면 이렇게 돈 많은 외국인들이 강남까지 와서 집 쇼핑, 부동산 쇼핑을 한다고 해서 옷이 아니라 집을요? 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에 집을 산 외국인 중에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이 21%나 강남 3구에 있는 부동산에 구입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특히 이제 강남 3구, 네. 강남 서초, 송파 중에 강남과 송파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각각 20%, 50%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뭐 높아졌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강남의 외국인들이 좀 집을 사는 게 좀 문제가 되는 차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성지영 기자가 또 성기피디아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떤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집을 살 때 여러 규제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뭐 송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이제 부동산 살 때는 그 뭐 DSR, 리니어, LTV 해서 대출 비율의 그쵸. 규제도 받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쉽게 집을 사지 못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외국인은 이제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 받지 않아도 자기네 나라 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실컷 대출 받아와서 부동산 사면 되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 같은 건 전혀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고, 네. 또 우리는 왜 뭐 주택 요건도 보잖아요. 그렇죠. 뭐 1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뭐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 제한을 받는데, 외국인은 해외에 아무리 주택이 많아도 국내에만 없으면 무주택자로 그렇죠. 간주가 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역차별 아니냐. 외국인은 이렇게 규제를 안 받는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제가 송경제하면서 알았던 그 부동산 제도 중에 가장 좀 강력한 게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강남 3구가 해당되는 곳인데 뭐 거주 목적이나 자금 조달 방법이나 이런 걸 사실 다 좀 증거로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외국인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제 어깨뽕을 짚은 거에서부터 예, 좀 예. 감이 굉장히 그렇죠. 요즘 좋은데, 네, 제가 그 가을 얘기 되면.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한 마카오인, 그러니까 중국 국적인 거죠. 네. 중국인이 강남에 집을 사려다가 이제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절을 허가가 나지 않았군요. 그죠. 거절을 당한 배경이 이 강남 3구는 이제 이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네.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조사해봤더니 강남구청에서 이 마카오인은 여기에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 내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개인의 명의로 부동산 사지도 않았고요. 법인 네네. 명의로 살려고 했고, 또 몇 년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마카오인은 우리나라 근처에도 안 살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거주 목적이 아니다라고 누가 봐도 해서 투기로 보이는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단칼에 이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구입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이면 강남 3구의 주택을 아예 못 사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게, 또 한 사례를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 살았었고 네. 이제 또 이제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한 뒤에 뭐 송파구에서 집을 살려던 캐나다인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났다고 하네요. 꼭 외국인이라고 뭐 차별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투명하면 얼마든지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도 허가하거나 이렇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는 다 걸른다는 거죠. 안 그래도 경기도도 이제 이번 달 31일부터
이 수원이랑 고양 등 뭐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요. 네. 이게 앞으로 6개월 동안 외국인이나 법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과 법인의 이제 부동산 거래가 경기도 내에서도 엄청 급증하고 있대요. 어느 정도냐면은 올해 상반기 이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0%나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뭐 지금은 좀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정말 집값 상승 요인으로 번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상당히 실수요보다는 어쨌든 투기 목적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강도 높게 토지거래 허가, 뭐 취득 이런 걸 갖다 보겠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고요. 네. 지금 앞으로 6개월이라고 임시적으로 정하긴 했지만 추후에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합니다. 네. 네. 집이라는 곳은 사실 투기가 되면 안 되는 게 살기 위한 공간이 그렇죠. 되어야 네네. 하거든요. 그래야 집값도 안정화되는 거고요. 조이님이 이거 라이브냐고 지금 여쭤보시는데 라이브입니다. 완전 쌩이죠. 네. 네. 뭐 많이 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도 드리고 네.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질문 있으시면은 조인님 자유롭게. 말 잘한다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집값에 대해서 첫 번째 소식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엄마 핸드폰 때문에 정말 제가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오. 아니 이게 막 알림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화가 나눠져도 보통 이제 알림 울릴 때 그 깨깨오톡이요 깨똑 이렇게 오. 울리잖아요. 근데 엄마 핸드폰 깨깨깨깨깨톡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네. 네. 톡장 안 들릴 정도로 아. 1초에 정말 수십 통의 카톡이 와서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좀 이상한 단체방에 들어가 오, 있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지금 알람이 그렇게 돼 있으면 뭐 1대1은 아니고 그쵸, 뭔가 그쵸. 좀 단체방에 잘못 초대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잘못 초대된 게 아니고 저희 엄마 제 발로 이제 들어간 거였는데 보니까 이게 네. 뭐 이렇게 주식 추천 종목 아. 뭐 이런 방이었는데 그쵸, 네네. 거기 정말 저는 좀 황당하다고 느낀 게 공지사항에 써 있어요. 뭐 추천 종목 예를 들면 뭐 문화방송이다 그러면 문화방송 뭐 매수가 15,000원, 손절가 3만 원. 손절가는 2시쯤 예상됩니다. 이때 파세요. 오.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거의 그렇게 지령에 쓰는 가깝게 딱 거예요. 공지가 네, 딱 네. 있네요. 어. 그 명칭이 있잖아요. 리딩방이라고 해요. 맞아요. 네. 리더 할 때 뭔가 이끌어준다 그 뜻인데 많은 분들이 뭐 주식 정보를 읽어준다 해서 그 리드라고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알 발음을 있더라고요. 넣는 예, 분도 예. 계십니다. 리드. 아, 네. 그래서 그거 제가 보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카톡방에 들어가 있냐 엄마 이거 다 사기야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도 네. 이거 조만간 이거 뉴스에서 보겠다 사회 문제 되겠다 싶었는데 네, 네. 네, 역시나 이번 주에 네, 기사가 났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서 1,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리딩방이 적발이 됐는데 이런 수법으로 뭐 무슨 특정 종목을 사라 이런 수법을 써가지고 무려 수억 원의 차익을 부당하게 네, 얻은 것이 적발됐다고 그러니까 하네요. 이 종목 오른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샀는데 그 오르는 틈에 딱 치고 그죠. 빠지는 자기 거는 파는 치고 거죠. 빠지는. 아, 나쁜 사람들이네요. 너무 그러게요. 얌체인 거죠, 사실. 네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그런 부당한 차익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모두에게 열린 정보인 것처럼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저희가 특별하게 알려드리는 정보는 이거는 유료입니다 해가지고 뭐 처음에 이제 비율대로 뭐 10%다 30%다 이렇게 야금야금 받다가 나중에는 아예 정액으로 300만 원. 이 방에 들어오려면 뭐 이 정보를 보려면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까지 돈을 걷어갔다는 거죠. 이용료를 걷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수익이 보장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 유사 투자 자문 업체라는 이 사업을 규제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통의 투자 자문업은 이제 1대1로 내가 내 자산을 좀 관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서 네. 이제 자문을 직접 해주는 게 이제 투자 자문이고 네.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들어본 이제 뭐 대기업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금감원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사 투자 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뭐 이렇게 네. 카톡방 또 너튜브 이런 걸 이용해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등록 절차가 필요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이런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리딩방 운영이 뭐 이렇게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등록인 상태에서 그냥 개인이 내가 이런 거 해봤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과장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계속 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투자 자문을 받고 싶기는 한데 1대1 투자 자문은 너무 비싸고 접근하기도 어렵다 보니 유사 투자 자문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업체인가 확인해 보려면 금융감독원 이제 소비자 정보 포털이 있어요. 네. 파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업체명을 검색해 보면 이제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인지 일단 검색을 해볼 수 있다고 무등록인지 하니까. 아닌지는 확인할 수 네. 1차로 걸를 수 있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걸 일단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이렇게 신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 뭐 계약을 할 때 환불 조건이나 이제 청약 사항 등을 좀 꼼꼼히 알아봐야 되는 네. 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면 약간 홈쇼핑처럼 자 이게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되게 막 조바심 나게 조바심나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좀 더 신중하게 맞아요. 이게 뭐 이용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 자문 피해 신고 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곳에서 자문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환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또 소비자원에 피해를 구제하시면 된다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투자 붐이 사실 일었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수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규제는 좀 그 못 따라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리딩방 뭐 집중 단속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없다 보니 이번 기회에 이제 좀 방안을 고심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네. 또 그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그냥 간단한 신고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신고 방식을 좀 이제 엄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좀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제대로 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네. 막대님이 경제 전문 아나운서 이선영 아나운서가 딸인데 어머니께서 그런 곳 들어가신다고요? 후덜덜이라고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엄마 이거 보시면 보고 계세요 혹시?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고 제가 막 카톡방 캡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오. 아마 잘못 걸렸네요. 네, 네. 잘못 걸렸어요 저한테. 네. 어머니 보고 계시면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네. 시청률님이 저는 실제 이 가입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실제 피해자도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아유 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소식 가겠습니다. 네. 그 성지영 기자, 김민호 아나운서 최근에 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본 게 있나요? 가장 최근에 본 게 뭐예요? 저 그 이정재 황정민 씨 나온 그 다만 악에서 구하자. 되게 그래도 최근작을 봤네요. 그러네요. 그나마 최근작이죠. 예. 저는 너무 오래됐어요. 어. 저는 영화관에서 이렇게 후광이 없었는데 후광이 보였던 강동원 배우님이 생각나요. 뭐 그런 거, 네, 되게 오래됐네요. 예. 네. 근데 뭐 저도 가장 최근에 봤던 게 8월이더라고요. 아. 테넷이라는 영화를 8월에 봤던 게 마지막이니까 네. 사실 코로나 시대 이전과 비교하면 정말 이제 텀이 길어진 그쵸. 건데 네. 아마 이제 거의 모든 작품이 이 코로나19가 이제나 저제나 좀 잠잠해질까 싶어가지고 이제 개봉을 미루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해서 자막에 저는 타이타닉이라고 지금 좀 심한 누구십니까, 타이타닉 저 저거? 초등학교 때 개봉한 영화인데 좀 심하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영작이 일단 몇 개 없기도 하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를 좀 하시다 보니까 다들 영화관 좀 안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번 소식을 들으시면 가야 되나? 이번 좀 기회인가 싶으실 것 같아요. 뭡니까? 네, 그래서 네. 어떤 소식인지 일단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다뤘으니까요. 지금 리포트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오늘 오후 서울 용산의 한 복합 상영관입니다. 유인 매표소는 아예 문을 닫았고 무인 발권기를 찾는 손님도 거의 없습니다. 거리 두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좀 어려운데 제가 한번 이제 와봤더니 좀 쾌적한 상황이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전체 영화 관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줄어드는 등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뚝 끊긴 관객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적립된 기금으로 6,000원 할인권 119만 장이 오늘부터 풀렸습니다. 할인이 된다면 가족들과 같이 올 기회를 만들어서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0일 이후 상영되는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대형 상영관은 물론 독립, 소형 영화관 등 전국 485개 극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화를 볼 극장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발급받거나 직접 현장에서 1인당 2매씩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벤트 사실 여름에 했던 건데. 그쵸. 맞아요. 이게 코로나 뭐 2.5단계 들어서면서 사실 없어졌던 거잖아요. 예.
다들 다시. 댓글창에 난리 나셨어요. 예. 김살구님이 황야의 무법자가 마지막이다. 아니 다들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예. 아 정말 다들 친숙하시네. 네. 아무튼 이제 6,000원 노재필 할인. 기자가 이제 여기 타이타닉. 동문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6,000원 할인권 사실 영화표가 한 장당 뭐 12,000원, 13,000원 정도 하나요? 그렇게 한 50% 이상 할인을 받는 거니까 네. 크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수량이 119만 장이더라고요. 네. 이게 119잖아요. 아,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산업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도와달라는 의미로 119만 장을 풀었을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또 이게 계산해보면 한 70억 정도 되는 돈을 붓는 건데 오. 그만큼 지금 영화 산업 자체가 영화계 자체가 타격이 크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는 외식 그리고 여행에도 이렇게 할인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단 네네. 외식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2번 이상 3번 이상 2만 원 이상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2만 원 이상의 외식을 3번 이상 하게 되면 네 번째. 네, 이제 어렵네요. 네 번째에 2, 3, 4네요. 네. 이제 네 번째에 10,000원 할인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기대되는 할인이죠, 이것도.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매장 식사를 좀 꺼려하시고 배달이나 뭐 그렇죠. 포장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혹시 혜택이 있어요? 배달도 혜택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배달을 할 때는 이제 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안 되고 할인을 받으려면 직접 현장에서 배달원에게 이제 결제를 받아야 하고 앱 상에서 결제하면 안 되고 만나서 결제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한 가지 근데 이 혜택을 받을 때 번거로운 게 이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서 내가 이만큼 이용했으니까 환급을 해달라는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자세한 방법은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이제 내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사실 카드사마다 신청을 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 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좀 받아야 그렇죠. 되네요. 그럼 여행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번 여행 할인 대상은 농촌 여행 상품에 적용이 되게 되고요. 사전 신청이나 절차는 없지만 이제 외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카드사가 참여해서 12개사가 다 9개사가 다 이제 해당됐던 반면 이 네. 농촌 여행 할인 같은 경우에는 농협 친한 현대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상품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농촌 여행 웰촌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코로나19 없는 세상은 이제 틀렸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참 마음이 좀 아프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권을 좀 살리는 대책들이 나와서 상인들도 살리고 또 이런 거 혜택을 보는 국민들도 좀 행복을 얻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글이 나토님이 이선영 아나운서랑 소주 한잔 하면서 경제에 대해 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경제 말고 딴 얘기예요. 끼를 부리세요 갑자기. 네. 이거 아시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알죠. 아시는 거죠? 네. 자, 급 정리하죠. 예.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더 고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큐시트 패스 아니고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타닉 어땠어요? 타이타닉. 많은 분들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동년 배분들이 특히. 그러게요. 시네마 천국 하려고 하다가 시네마 너무 갔죠. 너무 간 것 같아요. 너무 갔네요. 타이타닉으로. 자, 큐시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자, 오늘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렇죠. 네. 정정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을 했고 민주당과 다른 의원들이 왔는데 186명 중에 찬성이 167명. 원래 그 방탄국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뭐 이런 체포동의안 같은 게 또 넘어오면 이제 거부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방탄국회는 아닌 거죠. 네. 국민의힘이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읍참마속. 네. 이게 사실은 잘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이 이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어떤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그 일종의 한 방을 날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한 방을 날린 건데. 시청말로 선빵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선빵을 날린 네. 건데 네. 뭐냐면 그러면서 오늘 논평을 냈어요.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의원 등의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징계를 해야 한다. 우린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한번 해봐. 어떡할래? 뭐 이런 거죠. 네. 네. 예. 자, 그다음에 오늘 또 한참 뜨거웠던 뉴스. 예. 네. 그냥 채팅창에 그냥 제 이름이 넘쳐나네 그냥. 타이타닉 한번 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과 횡령 혐의 오늘 네. 대법원 상고심이 있었는데 1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는 과연 누구 거냐라는 이 질문, 13년 동안 지속되는 질문이 오늘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네. 13년 만에 이제 누구 거냐는 게 확실하게 그렇죠. 확정이 됐네요. 확정이.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오늘 사실 법정 구속이 되는 게 보통 관행인데, 그렇죠. 근데 네. 이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가 있으니까 치료를 받겠다. 받겠다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구속이 될 것 같고 재수감이 될 것 같고 네. 동부구치소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재산세 완화 어떻게 되나? 요새 워낙 이런 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당정청에서 사실은 오늘 협의를 해가지고 발표하려고 그랬어요. 네. 재산세 완화를 6억 원으로 할 거냐, 9억 원으로 할 거냐, 네. 공시지가 가격 기준으로. 근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려서 아마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쯤에 다시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네. 자, 6억으로 했을 때랑 9억으로 했을 때 재산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기사로 확인하십시오. 본방에.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요. 네. 간질간질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오늘 125명이 나왔는데 오늘 새로 나온 데는 어디냐? 강남에 있는 사우나예요. 네. 사우나. 럭키 사우나라고 거기서 한 16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이고. 사우나 가보신 지 꽤 되셨죠? 너무 오래됐죠. 진짜 오래됐어요. 사실은 좀 코로나 이후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환절기 때 한번 가보고 네. 싶어요. 특히 이렇게 날이 좀 추워지니까 탕에서 보면 딱 그렇죠. 세신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뜨끈뜨끈하고 좋잖아요. 노재필 기자 상상이 잘 되네요. 이러고 계실 것 같은. 저 같은 분이 많아요. 가면. 근데 요새는 탕에 안 들어가니까. 옛날에 시원하다 그러면 뭐가 시원해? 이렇게 뜨거운데 막 이랬었는데. 그렇죠. 자, 오늘 단독 기사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구업체의 수상한 후원. 이 유명한 가구 업체죠. 이름도 사실은 본방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오늘 많이 안 알려주시네요. 오늘은 좀 많이 미스테리어스하게 가려고. 약간 밀당이네요. 네. 근데 이 업체가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는 어떤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홍보비를 지급한 것처럼 협찬비 같은 거 준 것처럼 해서 돈을 빼돌린 정황인데 협찬받은 업체는 그렇죠. 그런 돈을 줬어요? 그럼 좋았게?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당연히 그 사무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정집인 경우도 있고 무슨 휴대폰 매장인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등기사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으셨어요? 유명 가구 회사의 이사 이런 직원분들 이미 조지 마이클님이 유명하면이라고 하시고. 네네. 네, 상당히 유명한 업체였네요. 유명한 업체네요. 네. 목요일 되니까 힘들어.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노재필 기자가 낸 퀴즈의 정답은 조금 이따가 본방에서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